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속보가 나왔죠.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대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대출은 반드시 이자를 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갈수록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금리 도미노 현상 때문입니다. 가장 금리 인상의 선두에 서 있는 곳이 바로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여기가 바람의 언덕이죠.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좌우할 정도, 미국이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다 보니 자연스레 미국 금융기조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환율 방어 차원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훅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국내에 투자된 외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달러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은 가운데 이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 이런 외화가 빠져나가는 썰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미국에서 나온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소식은 어찌 보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그 여파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기존 기준금리 상단 3.25% 금리에서 4.0%로 기준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올리게 된 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 건데요. 이런 여파로 인해서 미국 월가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거리기 시작했죠. S&P 500 지수는 20%가량 하락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건 이렇게 0.75%만큼 11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건 고지의 사실이었고, 이 와중에 나름의 기준금리 인상 완화 제스처가 나왔다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폭을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거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비둘기적인 신호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무조건 과감한 금리 인상은 직진이다. 엄청난 강도의 금융긴축에 대한 경고만을 쏟아냈었는데 이번에 피봇이라고 하죠. 살짝 금융정책에 대한 변곡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흘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파월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니 경기 침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경계심도 드러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요. 당연히 어느 순간에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헬게이트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다음 달 12월부터는 그 보폭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1월에 0.75% 그리고 다음 달 12월은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0.25% 수준. 그러나 분명 미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도 좋은 까닭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선제 정책은 여전할 것이라는 여운도 남겼죠. 금리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말까지도 했는데요. 이 말은 단지 금융시장의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퍼지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보이고요. 일단 미국 실업률이 지난달에 비해서 더욱 낮아지는 3.5% 수준을 기록했죠. 이렇게 고용이 좋아지면 유동성, 돈이 더 공격적으로 돌 수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점화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확고한 상태죠. 결국 이렇게 미국 경기 지표가 좋은 게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렇게까지 기준금리에 목을 매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달러 만들기에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축통화의 헤게모니, 통화 권력의 힘이라는 기준을 달러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해 보겠다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엔화도 위안화도 파운드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동성 권력 쟁탈전에서 가장 강력한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금융전쟁입니다. 가장 강력한 통화는 가장 강력한 수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일변도로만 갈 수도 없는 게 이자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얼어붙기 시작하니 경기도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미국 중앙은행도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달마다 올라가는 기준금리 인상폭은 결국 모든 경기 지표를 계속해서 꺾을 수밖에 없는 똑똑한 금융 긴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분명히 기준금리는 0.5
0.5% 수준으로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 시점부터는 0.5%의 절반, 0.25% 수준, 그리고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을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죠. 지금까지 미국 금리가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니 한국은행도 0.5% 정도의 빅스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3.0%입니다. 오늘 미국 기준금리가 0.75% 올랐으니 금리 차이는 1% 정도 나겠네요. 11월 한국은행도 다시 0.5%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나 국내 경기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작정 따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시중은행 변동금리가 5에서 7%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3.1% 수준에서 대략 2% 이상의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현재 3.4% 수준이고요. 4%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빚을 내고 집을 산 영끌족의 대출 상환 능력에 갈수록 빨간불이 들어올 거고요. 영끌족을 떠나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52% 수준, 그러나 올해는 1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죠. 그만큼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새집으로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들에겐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전세 대출은 변동금리 비율이 93% 정도 수준, 그리고 전체 변동금리 추이도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쫓아가는 빅스텝을 계속해서 밟게 되면 대출 부분에서 금리 부담은 갈수록 가중이 돼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부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금융 부실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돈이 유연하게 돌지 않고 팍팍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갈수록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동성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건설사는 찍어내는 아파트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사들 대부분이 PF 대출을 땡겨와서 사업을 일으킨 건데 사업 수익률이 이자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아찔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국가 경제의 굵직한 기저가 되는 부동산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면 전체 금융의 선순환에 정말 동맥경화보다 더 무서운 돈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번 미국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11월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리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금리를 방치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외환시장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11월 금리를 0.25% 수준으로 찔끔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11월 0.5%, 12월 0.25%씩 미국 금리 인상폭과 비례해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새집으로 진입하실 때는 무조건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분양가 경쟁력 보셔야 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분명히 미국 기준금리는 완화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약세장이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 기준금리가 오늘 새벽 다시 자이언트 스텝 0.75%로 올라섰습니다. 기조 완화라는 분위기도 흘러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한정없이 기준금리를 올리기에는 달러 이자 부담도 가중이 되어서 실익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올해까진 가장 가성비 좋은 아파트에 집중하시고요. 건설사들도 막무가내로 물량을 쏟아내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분양 완판에 자신 있는 쪽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선택적인 기회는 열리게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확실히 완화된 금리 분위기가 이어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두르셔야 되고요. 진입에 보다 적극적인 공격적 모드로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